자, 개념 7번 중복조합의 정의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중복조합이라는 건 우리 앞에서 이제 중복 순혈을 했으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 r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되면 조합이지, 그죠? 이렇게 되면 조합이야.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다? 그렇지? 중복을 허용한다는 게 들어가는 거지. 중복을 허용하여 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중복조합이다. 자, 간단한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 자,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이런 거지. A, B, C 중에서 예를 들어 두 개를 선택한다. 선택하는 선택의 방법의 수는 몇 가지? 라고 물어보면 우리 이거 뭐라고 대답해? 당연히 세 개 중에서 두 개 고른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럼 이거 가능한가, 이거? 이거 봐봐. A, B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두 개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한다. 그럼 이거를 두 개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한다고 이렇게 쓰나요? 이런 개념은 없지. 두 개 중에 어떻게 세 개를 골라?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세 개를 고르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냥 선택의 입장에서는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A, B 중에서 요 사이에 중복을 허용한다. 이렇게. 중복을 허용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세 개를 선택할 수 있지. 우리 한번 나열해 볼까? 세 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 거야? 그렇죠. A만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를 그냥 골라버려도 되고, 자, 아니면은 A 두 개에다가 B를 하나 선택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A 하나에다가 B를 두 개 선택해도 되고, 그 다음에 B만 세 개를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A, B를 가지고 세 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원래 없지만 중복을 허용한다는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네 가지나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요거를 중복조합이라고 하고, 중복조합은 우리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NHR이라고 씁니다. 자, 무슨 뜻이라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다, 이런 뜻이야. 이해가세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이제 알겠다, 선생님.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배웠잖아. 3C는 선생님 계산 어떻게 하지? 3C 계산 어떻게 해? 우리 계산 방법 두 가지 알려줬는데 어떻게? 그렇죠. 뒤에 거 팩토리얼 분해 3P2. 자,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계산하기도 해? 그렇죠.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뺀 거 팩토리얼인데 요건 어차피 1이니까 사실 의미는 없겠지.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면 NHR은 그럼 선생님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거 아니야, 그죠? NHR은 얘들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N에다 R을 한 번 더해. 이렇게. 그런 다음에 하나를 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C 뒤에 거 R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두 개를 더한 다음에 하나를 빼고 그 다음에 C, R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어? 자,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얘를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 궁금하잖아. 그렇죠? 이거 뭐 모른 채 그냥 암기하면 안 되지. 지금 초록 개념 배우는 건데. 그래서 저거에 대한 원리 설명을 좀 할 건데, 저 원리는 이런 아이디어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쌤이 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개념을 모르고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진짜 수학 실력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꼭 필요한 개념 몇 가지만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해서 풀어야 원래 좋은 거지. 원래 좋은 건데 우리가 이제 개념을 하나하나 더 쌓아갈수록 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좀 많아지고 계산이 좀 빨라지고 이런 거지. 사실 이 중복조합도 꼭 이걸 알아야만 푸는 건 아니야.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경우의 수 순혈 조합의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거든. 자,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 쌤이. 자, 아까 요 두 번째 예를 들었던 거, 요거를 다시 한번 씁니다. 자, A, B 중 뭐를 허용해서? 그렇지. 중복을 허용해서 자, 몇 개를 고르겠다? 세 개를 고르겠다. 세 개를 자, 선택하는 방법의 수다 라고 했을 때 쌤은 이걸 이렇게 한번 보고 싶은 거지. 어차피 세 개를 고를 거니까 자, 네모 세 개를 이렇게 두는 거죠. 자, 아이디어 본다고 그랬습니다. 아이디어.
이렇게 세 개를 두는 거야. 그리고 이 세 개에는 분명히 A하고 B만 오게 될 거야. A하고 B만 오게 되는데 어쨌든 AAA가 오든지 AAB가 오든지 ABB가 오든지 BBB가 오든지 어쨌든 A가 오는 쪽이랑 B가 오는 쪽이 나눠질 텐데 쌤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 이렇게 경계선을 좀 나눠가지고 이쪽에는 A가 오는 자리 그리고 이쪽에는 B가 오는 자리 이렇게 놓고 싶은 거야. 괜찮나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경계선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자, 생각해봐. 이렇게 나눠준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써도 되지. A가 오는 자리에 3개가 오고 여기엔 오지 않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엔 2개가 오고 A가 2개가 오고 여기 하나가 오고 얘가 하나 오고 얘가 2개 오고 얘가 하나도 안 오고 얘가 3개 오고 이런 경우의 수가 결국 3개를 선택하는 방법이잖아. 자, 그럼 쌤이 이걸 이렇게 해보겠다는 얘기야. 봐봐. 여기에 있는 하나, 둘, 3개의 자리를 기준으로 공간이 한 공간, 두 공간, 세 공간, 네 공간이 나와. 자, 여기를 쌤이 이름을 붙여서 1, 여기를 2, 여기를 3, 여기를 4라고 한번 해볼게. 괜찮나요? 그런 다음에 쌤이 주황색 분필을 가지고 경계선을 하나 만들 거야. 어떤 경계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봐봐. 쌤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주황색으로 경계선을 긋고 나면 그 경계선의 왼쪽에는 A가 오는 자리 그리고 경계선의 오른쪽에는 B가 오는 자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쌤이 2번에다 경계선을 걷어. 이렇게 2번에다 경계선을 걷다. 그러면 요 앞자리에 A가 오고 요 뒤에 B가 오게 되면서 누가 되는 거야? 요 경우가 되는 거죠. A, B, B를 나타내는 것과 같지. 경우의 수의 입장에서는. 근데 만약 쌤이 이 경계선을 여기다 걷어. 여기다 1에다가 걷으면 뭐야? A는 하나도 없고 B만 몇 개 있는 3개 있는 요 경우가 되는 거죠. 요 경우. 자, 그 다음에 경계선을 여기다 그으면 3번에다 그으면은 A 몇 개? 2개, B 하나 이렇게 오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만약에 긋게 되면 A 3개가 오고 B는 없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즉 결국 무슨 말이냐면 실제 내가 A하고 B를 넣어야 되는 공간은 3개인데 이 3개를 기준으로 하는 사이 2개와 양 사이드 4개 있지. 이 4개에다가 경계선을 넣는 방법이나 A, B 중에 3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같다는 거야. 그래서 쌤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저 4개의 공간 중에 몇 개? 한 개의 공간을 선택해서 경계선을 넣는다 라고 해도 요 방법이나 아까 우리가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건 A, B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거니까 당연히 2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고르는 방법을 계산할 거잖아. 근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결과적으로 의미가 어떻다? 같다는 거야. 괜찮아요? 같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얘들아. 근데 얘를 또 어떻게 볼 거냐면 쌤 그러면 저 사이사이에다가 경계선을 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결과적으로 이 네모 3개하고 경계선 하나가 배열되는 방법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얘를 차라리 저는 이렇게 계산할래요.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까? 되죠. 안 될 게 뭐 있어, 그지? 괜찮아? 근데 사실 이거나 어떤 거야? 같은 거죠. 자, 얘는 사실 1이죠. 얘는 뭐지, 얘도 사실 1의 계산 방법과 같아. 왜? 옆에 1팩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얘는 뭐랑도 같아, 얘네들은? 그렇지. 사실 3하고도 같죠. 사실 3 계산 어떻게 한다고? 4팩토리얼 나누기 밑에 거 팩토리얼 곱하기 얘네 여기서 뺀 거 1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결과적으로는 같다 이거야. 이런 아이디어 괜찮냐고. 자, 이런 아이디어면 사실 중복조합을 배울 필요는 없는 건데 요 기호를 알면 훨씬 계산이 빨라지니까 알아두자. 우리는 그리고 또 개념이니까 배워두자. 이런 얘기죠. 결국 이 H3은 누구랑도 같은 거고요. 4C 1이랑도 같은 거고 누구랑도 같은 거다? 4C 3이랑도 같은 거다. 그럼 그 계산 방법과 얘가 동일하다고 했으니 얘는 어떻게 쓰면 이렇게 된다? 2개, 5개에서 하나를 빼. 2개를 더한 거에서 하나를 빼고 C 뒤에 거 3 하면 어떻게 돼? 그렇죠. 4C 3이라고 해서 같은 결과를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린 앞으로 NHR의 계산을 어떻게 하겠다고? N과 R을 더한 다음에 하나를 빼고 C, R의 연산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갔어? 네, 그렇게 연산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연산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쌤이 원리를 설명해 줬으니까 요거를 좀 기억했다가 아 저렇게 돼서 그런 공식이 나왔구나 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아이디어가 쓰이진 않아. 어쨌든 NHR을 빨리 계산하고 정의를 빨리 캐치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죠. 풀어봅시다. 요거는 쌤이 지울게요. 자, 예를 든 거니까 요거 지웁시다. 자, 1번 문제 보자. 자, 1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4명의 학생에게 4명의 학생 A, B, C, D라고 놓죠. 자, 이렇게 늘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A, B, C 4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밑쪽에 세요. 같은 종류라고 했어. 같은 종류. 같은 종류의 연필을 7자로 나눠준대. 7자로. 자, 한 학생에겐 적어도 한 자루의 연필을 한 학생은 적어도 몇 자루는 받아라? 한 자루는 받아야 된다. 이걸 나눠주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놓을까? 같은 종류의 연필 7개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놓지 뭐. A 이렇게 A 7개. 저 7개를 요 4명한테 나눠준다. 이런 얘기지 뭐. 됐어요? 근데 한 학생당 적어도 한 자루의 연필은 가지고 있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하나씩 주지 뭐. 여기 지금 7자루는 모두 똑같기 때문에 이걸 선택할 필요는 없잖아. 7개 중에 4개를 선택해서 쟤네한테 주는 게 아니죠. 그죠? 그냥 주면 돼. 그러니까 A를 그냥 하나씩 주면 된다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왜? 같은 종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나한테는 연필이 몇 개 남았어? 3개 남죠. 3개. 3개를 얘네한테 주는 거야. 근데 저 AAA는 구분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구분이 안 되는 거니까 A, B, C, D가 AAA 중에 몇 개를 더 가져가는지만 따져주면 되는 거지. 얘가? 그럼 만약에 이걸 중복조합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풀 수 있어 없어? 있지. 이렇게 하면 되지. A, B, C, D 이렇게 있을 때 이 AAA를 어떻게 나눠줄 거냐? 뭘 어떻게 나눠줘? 한 사람한테 3개 몰아주고 하나도 안 줘도 되고, 그 다음에 2개 몰아주고 하나 주고 안 줘도 되고, 아니면 하나 주고 안 줘도 되고. 요 경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괜찮죠? 어차피 하나씩은 나눠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야? 여기서 몇 가지야? 누가 3개를 가져갈지는 사실 아직 배열이 안 된 상태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 배열되는 방법 몇 가지? 4팩토리얼 나누기 하나, 둘, 셋, 3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것을 포함한 배열. 그러니까 얘는 4가지. 자, 얘는 어떻게 돼? 같은 것이 2개 있으니까 4팩 나누기 2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건 몇 가지야? 12가지인가? 12가지. 4, 3, 2, 1에서 2, 1이 약분된 거니까. 자, 얘는 위에 거랑 똑같네. 요건 4가지죠. 이렇게.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된다? 20가지가 된다. 이렇게 찾아도 되고. 요건 이제 뭐의 입장에서 한 거? 약간 노가다의 입장에서 한 거. 자, 그럼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중복조합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지금부터 하는 걸 잘 들어. 지금부터 하는 걸. 3개를 4명의 학생한테 줘야 돼. 근데 이거는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되니까 A, B, C, D 중에서 이 연필 3개를 가져갈 3녀석을 고르기만 하면 돼. 다시. A, B, C, D 4명 중에서 이 AAA를 가져갈 3사람을 고르기만 하면 돼. 그죠? 근데 한 명이 다 가져가도 돼. 다시. 4명 중에 몇 명을 고른다고? 3명을 고를 거라고. 근데 이 3명은 똑같아도 돼. AAA가 골라줘도 돼. 그러면 이 얘네를 다 주면 되니까. BBB가 골라줘도 상관없어. 이거를 다 줄 거니까. 즉 무슨 말이다? 4명 중에서 3명을 고를 건데 걔네들이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뭐다? 정답은 4H3이라고 쓰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이해가요? 오케이.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 이거 우리 계산 어떻게 한다 그랬지? 계산? 2개를 더해. 7에서 하나를 빼. 그리고 C 뒤에 거. 이렇게 되면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와 같다? 63과 같다. 됐나요? 오케이. 63 계산하면 어떻게 돼? 6, 5, 4. 그 다음에 여기는 3, 2,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약분돼서 몇 가지? 20가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보자.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보니까 서로 다른 세 개의 주머니에 서로 다른 주머니 빨리 구체화 시켜놔. 여기 A 주머니 있고 여기 B 주머니 있고 자, 여기에 C 주머니가 있다. 이렇게 구체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빨간 볼펜 2개하고 파란 볼펜 5개가 있대요. 자, 우리 이거 이렇게 놓을게. 빨간 볼펜 2개를 우리가 A라고 하고 파란 볼펜 5개니까 요거는 B 5개로 놓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빨간 볼펜 2개랑 파란 볼펜 5개는 이제 저기 주머니에 넣을 건데 빨간색 볼펜 2개는 서로 다른 2개의 주머니에 나누어 넣으래요. 아, 일단 빨간색을 먼저 주랜다. 이거 먼저 주자, 이거. AA는 서로 다른 2개의 주머니를 골라서 하나씩 나눠주래. 그러니까 그 주머니 지금 3개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나눠주자. 2개 골라서 나눠주는 거 2팩 아니지? 왜? 똑같은 거니까. 만약 A, B가 이렇게 골라졌어. 3C2에서. 그럼 AA는 이렇게 넣으나 똑같은 거지. 왜? 같은 종류니까. 그죠? 그래서 한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A하고 여기에 A가 들어갔다 칩시다. 됐고. 그 다음 이제 파란색 5개를 나누어 줄 건데 거기 조건이 달려있어. 뭐라고 달려있냐면 빈 주머니는 없도록 하래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파란색 5개를 얘네들한테 나눠 줄 건데 빈 주머니는 없어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B를 하나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빈 주머니가 없잖아. 그죠? 오케이. 그러면 B 너 하나 가라.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안 돼요. 왜?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게 B1, B2, B3, B4, B5면 여기 갈 수 있는 게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지만 사실 고를 필요가 없죠. 똑같이 생겼으니까. 오케이. 자, 이제 몇 개 남았다? B? 4개 남았다. 자, 이제 잘 보는 거야. B가 몇 개 남았다고요? 4개 남았다고요. B가 4개 남았는데 이걸 내가 몇 명한테 줄 거라고? A 주머니, B 주머니, C 주머니한테 줄 거라고. 그럼 얘를 이렇게 나눠주는 방법은 아까 요 녀석이랑 똑같지? 4개니까 4빵빵 이렇게 줘도 되고 3일빵, 2빵 뭐 이렇게 나눠줘도 되잖아. 나눠줘도 되지만 그 녀석들을 결론적으로 해석해보면 여기 4개의 파란색 볼펜을 가져갈 녀석을 여기에 세 주머니 중에서 고를 건데 한 사람이 다 가져가도 돼. 그러니까 셋 중에 몇을 고를 거라고? 셋 중에 몇을 고를 거라고? 4명을 고르는 거라고. 왜? 볼펜이 4개니까 3명 중에 이 볼펜 4개를 가져갈 4명을 고를 건데 그 4명은 어떻게 해도 된다고? 그래, 같아도 된다고.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여기다 뭘 쓴다? 곱하기 3H4를 쓰시면 된다 이거죠. 이해갔어요? 오케이. 자, 계산 한 번 더 해볼까? 이제 뒤에서는 쌤이 계산 안 할 거야. 이렇게 식만 쓸 겁니다. 여기까지만 계산할게요. 3C 얼마? 3이고요. 곱하기 여기 1 있고 곱하기 요거 1 있고 3H4는 계산 어떻게 해? 2개 더해. 7에서 하나 빼. 그 다음에 C 뒤에 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녀석은 6C4인데 6C4는 누구랑 같아? 6C2랑 같으니까 6C2는 얼마야? 6 곱하기 5에 2 곱하기 1 해서 15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15에다 3을 곱했으니까 얼마? 45가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이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쌤이 2가지 방법 보여줬단 말이야. 이렇게 중복조합 없이도 할 수는 있으나 의미를 해석해서 계산하면 훨씬 더 빨리 되니까 이런 방법이 바로 중복조합의 정의였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정리하고요. 그러면 다음 포인트에서는 중복조합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